여기에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아스널은 이강인을 되살릴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이 이번 여름 이강인 영입을 고려 중인데요. 매체는 PSG의 이적 시장은 현재 클럽 월드컵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선수단 정리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PSG는 곧 특히 원치 않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밀려나는 선수들 중 이강인은 PSG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을지도 모른다라면서 큰 기대를 안고 합류했지만 주전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이강인은 다른 곳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강인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마무리돼야 이강인 미래가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PSG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엇갈린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공격진 보강을 모색 중인 아스널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탈리아 클럽들도 그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PSG는 판매 실적이 좋은 이강인의 이적료로 약 3천만 유로, 약 476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다가오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는 이강인이 스카우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상기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스널은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이강인 영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지난달 9일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이 믿을 수 없다고 극찬한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을 원한다라고 전했었습니다. 매체는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영입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아스널의 스포츠 디렉터 안드레아 베르타는 개인적으로 아스널에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며 PSG는 오른쪽, 왼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는 이강인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르타 디렉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 이강인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실패했다라며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널에서 이강인 영입을 환영할 것이며 감독과 스포츠 디렉터가 모두 이강인의 자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풋살 세븐도 지난 25일 파리 생제르맹의 대한민국 윙어 이강인은 이번 여름 엄청난 제의를 받고 있다라며 수많은 클럽들이 이강인에게 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강인 이적설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선수들을 영입할 예정이고 선수단 축소를 위해 일부 선수들과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유럽 B클럽들은 몇몇 핵심 선수들을 탐내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강인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우상인 선수를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축구선수 이강인이 우상을 언급했는데요. 24일 유튜브 채널 GQ 코리아에는 이강인 씨, 그래서 베컴 형이랑 무슨 얘기했다고요? 이강인 앨범에서 건져 올린 귀한 남친 짤이라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강인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팥빙수 먹는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팥빙수를 좋아한다. 한국에서도 팥빙수를 자주 못 먹었는데 이번에 파리로 이적하면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파리에 팥빙수집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팥빙수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줄까지 섰다, 맛있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데이비드 베컴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 베컴 레전드 선수가 있더라라며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진을 찍게 됐다. 그때 넷플릭스에 베컴 다큐가 나왔었다. 다큐를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서로의 첫 마디는 안녕 잘 지내 였다며 광고 촬영은 항상 똑같다 항상 끝난다고 해놓고 안 끝내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 라며 웃었습니다. 이강인은 우상인 선수로 마라도나를 꼽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라도나 선수의 플레이나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우상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선수처럼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선수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라도나가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일 큰 영향을 준 레전드 축구 선수이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메시의 드리블과 이강인의 드리블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공통분모가 바로 마라도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이강인의 아버지는 마라도나의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영상을 봐왔고 익숙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쓰고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면서 당연히 마라도나와 스페인 축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메시 또한 아르헨티나의 전설 마라도나가 우상이라고 밝혔었죠.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두 선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메시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곤 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수는 마라도나 선수의 축구의 모든 점을 담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고 리더십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강력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선수 정우영, 송민규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받아가지고 우영이 형이랑 민규 형이 파리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우영이 형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귀엽더라. 강아지가 하나도 안 짖고 너무 순하고 애교도 엄청 많았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지 않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정우영, 송민규와 한국 축구와 독일 축구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 같이 축구하는 형들이 대부분 저의 친한 지인들인데 형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축구 다음으로 제일 행복한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적으로 자주 보는 선수로 기성용도 언급했는데요. 이강인은 저랑 엄청 잘 맞고 성격적인 부분도 너무 잘 맞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기성용 선배가 아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시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매주 레슨을 받고 있다며 조금씩 늘고 있는데 불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 빨리 배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 그래도 프랑스 구단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 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강인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연결됐습니다.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로 밀려난 이강인이 이적을 고려 중이다. 이에 팰리스는 이강인 영입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경쟁 구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팀을 떠나야만 한다. 당장 다가오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서라도 출전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PSG는 이강인에게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퀴프는 이강인과 곤살로 하무스는 다음 시즌 팀 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 모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구단을 찾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이탈리아의 나폴리였습니다. 풋볼 이탈리아는 나폴리는 이강인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가 PSG로 이적하면서 생긴 공백을 이강인으로 메우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24는 이강인의 연봉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는 연봉 700만 유로 약 108억 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나폴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 지출도 검토 중이다. 이강인은 매우 기술적이고 유연한 공격 자원이다. 나폴리의 스타일과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팰리스까지 가세한 상황인데요. 스포르트는 팰리스는 PSG의 이강인에게 큰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이에 코칭 스태프의 관심을 끌고 있다. PSG가 요구하는 3천만 유로 약 468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입에 매우 진지한데요. 매체는 이강인 영입 경쟁은 치열하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나폴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팰리스는 출전 시간과 중요한 역할을 약속함으로써 경쟁 구단들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과도 잘 맞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런던 월드는 이강인은 단순한 공격 자원이 아니다. 윙어,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 풀백 자리까지 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유연함은 글라스너 감독의 전술 플랜의 안성맞춤이다. 그의 멀티성은 팰리스에 있어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